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폐차장 근처에서 일하던 한국계 연구원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가 어떻게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빗 한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한대웅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입니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한때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리 곳곳에는 문을 닫은 공장들이 즐비하고 폐허가 된 건물들이 도시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본거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파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디트로이트 외곽의 폐차장 근처에 있는 작은 전기차 연구소에서 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라고 해봤자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 한켠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정비공 출신이라고 무시했어요. 특히 테슬라에서 일할 때는 더했습니다.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2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대나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 기술에 대해 얘기하면 동료들이 비웃었거든요. 데이빗, 한국 차라고 정말 테슬라랑 비교가 되나? 아이오닉? 기아? 그런 거 공부할 시간에 진짜 전기차나 배워. 한국은 아직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 아니야?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회의에서 제가 한국 전기차의 잠재력에 대해 발표하려고 하면 상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회사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의 굴욕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테슬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1세대 이민자이신 아버지는 과거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1980년대 현대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대웅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미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보고 웃었어. 장난감 같다고, 고철 덩어리라고 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차만 만든 게 아니야. 자존심을 만들었단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말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저도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기술을 직접 조사해 보라는 업무였어요. 솔직히 회사에서는 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사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건 한국의 변화였어요. 공항부터가 정말 세련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전기차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로 현대 아이오닉 6을 시승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테슬라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12.3인치 듀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였습니다. 아이오닉 6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EPA 기준으로 361마일을 달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358마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긴 주행거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충전 속도였어요. 800V 고전압 시스템 덕분에 18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기아 EV6 GT를 타보고 나서였습니다. 그 차를 처음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외관부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미래에서 온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0에서 시속 60마일까지 3.2초. 이게 정말 한국차가 맞나 싶었어요. 람보르기니 우라카니 3.2초, 포르쉐 911 터보가 2.9초인데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576마력의 괴물 같은 힘이 제 온몸을 뒤로 밀어붙였어요. 런치 모드를 켜면 641마력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대웅아, 내가 본 게 맞다. 우리 한국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하지만 아직 미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아니, 모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 전기차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와서 한국 전기차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하자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야, 데이빗, 이제 한국차 영업맨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한국 가서 뭘 얼마나 봤다고 그래? 테슬라가 10년 앞서가는 걸 모르나? 특히 제 전 상사였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정말 심했어요. 데이빗, 한국차가 테슬라 이기는 날이 오면 내가 차라리 그거 사겠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동료들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차 전도사 왔네. 아이오닉 세일즈맨 등장. 그런 조롱들이 오히려 저에게 강한 동기가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까 실제 데이터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거죠. 먼저 제가 가진 모든 전기차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성능 비교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카탈로그 스펙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 조건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실험이었어요. 아이오닉 6과 EV6를 중심으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와의 직접 비교 테스트를 계획했습니다. 가속력, 주행거리, 충전 속도, 핸들링, 심지어 실내 소음까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채널 이름은 KEV 트루스였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미였죠. 첫 번째 영상 기획은 정말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EV6 GT가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카들과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는 영상이었거든요. 머스탱 GT, 코르벳 스팅레이, 심지어 람보르기니, 우라칸까지 동원했어요. 촬영 준비만 2주가 걸렸습니다. 드래그 스트립을 대여하고 차량들을 섭외하고 전문 촬영팀도 구성했어요. 제 개인 저축을 거의 다 털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촬영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드래그 스트립에 도착했는데 다른 차 오너들이 EV6 GT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이게 뭔 차야? 한국차? 전기차가 우리랑 레이스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EV6 GT가 모든 차를 압도적으로 제쳤어요. 특히 0에서 60mph 구간에서는 람보르기니와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순간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정말 기아차가 맞나요? 한국차가 이렇게 빨랐다니 믿을 수 없네요. 테슬라 킬러가 한국에서 나왔군요. 드디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카 언드 드라이버의 수석 기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데이빗, 당신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혹시 저희와 함께 더 정밀한 테스트를 해볼 의향이 있나요? 이어서 모터 트렌드, 로드 앤드 트랙 같은 유명 매체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차장 연구원이라고 무시받던 제가 말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어요.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정말 정확한지 전문가들 앞에서 증명해야 했거든요. 카 언드 드라이버와 함께 진행한 테스트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들의 미시간 테스트 트랙에서 아이오닉 6, EV6 GT,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를 동시에 비교했어요. 먼저 아이오닉 6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래그 개수, 즉 CD가 0.21이라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테슬라 모델 S가 0.208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양산차 중 하나라는 뜻이었어요.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아이오닉 6는 EPA 기준 361마일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당일 조건에서 무려 380마일을 달렸어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보다 20마일 이상 더 멀리 간 거였습니다. 충전 테스트는 더욱 놀라웠어요.
350kW 초급속 충전기에서 10%에서 80%까지 실제로 18분이 걸렸습니다. 테슬라가 같은 조건에서 25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EV6 GT였습니다. 0에서 60mph 가속에서 3.2초를 기록했는데 이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3.2초, 포르쉐 911 카레라에스는 3.5초와 동등하거나 더 빠른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연속 가속 테스트였습니다. 전기차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고속에서의 지속적인 성능에서도 EV6 GT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100에서 200kmh 구간에서도 강력한 가속력을 유지했습니다. 트랙에서의 랩타임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EV6 GT가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보다 2초 이상 빠른 기록을 냈어요. 코너링에서의 안정성과 브레이킹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카 언드 드라이버의 수석 테스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빗,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솔직히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주 카 언드 드라이버 온라인판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침묵하는 혁명 현대와 기아가 전기차 게임을 바꾸고 있다. 이어서 모터 트렌드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는 한국에서 왔다. 오토모티브 누즈, JAL OPNIK 같은 매체들도 하나둘씩 한국 전기차에 대한 특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KEV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무시받던 폐차장 연구원이 전미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의 성공이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견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테슬라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팀에서 경고문이 날아왔어요. 제가 비교 테스트에서 사용한 테슬라 관련 자료와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귀하의 채널에서 사용된 테슬라 관련 영상과 데이터는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한 여론전도 시작됐어요. 테슬라의 한 임원이 자동차 전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차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기술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아직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전기차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도 이런 논조에 동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었는데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새 영상을 올려도 구독자들에게 알림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채널이 정지됐습니다. 이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채널 복구를 위해 유튜브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2주 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예정하고 있던 미국 각지의 강연 일정들이 전부 취소됐어요. 시카고 모터쇼에서의 발표,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물관 강연, 실리콘밸리 테크 컨퍼런스 발표까지 모든 게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갑작스런 사정 변화로 일정을 조정한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어머니가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습니다. 너네 아들이 미국 차 망치려고 그러는 거냐? 한국 놈들이 우리 일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네. 어머니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집에 오셨대요. 전화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깊은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조용히 살았으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방법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정지되고 강연은 모두 취소되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조용히 연구소에서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나서서 큰 일을 벌이려고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갑작스럽게 영상통화가 왔어요. 평소에 영상통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웅아, 아버지가 뉴스에서 내 얘기를 봤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한국 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었단다. 엑셀 소나타를 처음 미국에 들여왔을 때 말이야. 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장난감 같다고, 몇 년 못 가서 망할 거라고, 고철덩어리라고 했어. 심지어 동양인이 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차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 현대차, 기아차가 품질면에서 일본차, 독일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세대는 남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기 바빴어. 하지만 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웅아, 내가 이기면 우리 세대의 억울함도 끝나는 거야.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포기하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씻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국 전기차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성능 테스트 데이터, 수백 시간의 주행 데이터, 정밀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서 글로벌 자동차 학회의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 전기차 기술의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실증 연구였어요. 이제 정말 진짜 승부를 걸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학회 SAE 월드 칸그러스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 앞에서 한국 전기차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발표 당일 아침 컨벤션 센터에 도착해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포드, GM, 크라이슬러는 물론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심지어 테슬라에서도 사람들이 왔더군요. 제 발표 제목은 코리언 일렉트릭 비이컬 테크놀로지 이너베이션 언드 글로벌 컴페티티브니스 앤 엠피리컬 스터디였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기술적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실증 연구였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조용했던 회장이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먼저 아이오닉 6의 공기역학적 성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래그 계수 0.21은 현재 양산되는 전기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는 포르쉐 타이칸의 0.22보다도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도로 테스트 결과였어요. 아이오닉 6는 EPA 기준 361마일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380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S보다도 긴 거리였어요. 충전 성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을 통해 10분 만에 10%에서 50%까지,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했어요. 이는 현재 양산 전기차 중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EV6 GT의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576마력, 런치 모드에서는 641마력까지 올라가는 이 차는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0에서 60mph 가속에서 3.2초, 이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3.2초, 페라리 F8 트리부토의 2.9초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성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연속 10회 가속 테스트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같은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뉘르부르크링 테스트 결과도 공개했어요. EV6 GT는 7분 52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7분 42초에 10초 정도만 뒤지는 수준이었어요.
발표 중간중간 청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2024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1.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테슬라 다음 2위를 차지했다는 데이터도 공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독일 아우디의 수석 엔지니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이런 성능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일회성 결과가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최소 100회 이상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재현성도 100% 확인됐고요. 테슬라에서 온 엔지니어도 질문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어떻습니까? 수명이나 안전성 면에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입증됐다고 봅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저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여러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카앤드라이버의 편집장도 있었어요. 데이빗,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이제야 한국 전기차의 진짜 실력을 알겠네요. 그날 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저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몰랐다. 폐차장에서 혁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국 전기차, 테슬라, 아성 흔들기 시작.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한국의 조용한 역습. 제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발표 이후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한국 전기차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진짜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오토모티브 누주의 헤드라인이었어요. 테슬라의 진짜 대안은 한국차다. 모터 트렌드에서는 아예 특집호를 내면서 코리언 EV 레볼루션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카 언드 드라이버는 연말 특집에서 올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한국 전기차의 부상을 선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판매 데이터였습니다. 2024년 현대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1.2%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테슬라의 51.7% 다음으로 확실한 2위였습니다. 포드는 5.5%, GM은 5.9%, 같은 미국 전통 자동차 회사들을 모두 앞질렀어요. 특히 아이오니고는 2024년에만 44,400대가 팔려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EV6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새로 출시된 EV9도 가족용 전기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건 브랜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J.D. 파워의 2024년 전기차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가 1위, 기아가 3위를 차지했어요. 테슬라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아 아메리카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글로벌 홍보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데이빗, 당신이 해낸 일은 우리가 수십 년간 꿈꿔왔던 일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당신이 해내셨어요. 기아 아메리카 CEO가 직접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연봉도 이전에 3배가 넘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그토록 조롱하던 옛 테슬라 동료들이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제 전 상사도 연락했어요. 예전에 한국차가 테슬라 이기는 날이 오면 내가 차라리 그거 사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데이빗, 정말 축하해. 내가 맞았어. 혹시 우리도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브랜드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심지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매체들도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차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제 뿌리를 믿은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킨 것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차 그룹은 730만 대 중 89만 대를 판매하며 12.2%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의 인정입니다. 아이오닉 6는 2023년 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고 EV6도 여러 국제 자동차상을 휩쓸었어요. 이제 한국 전기차는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기술의 선도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설립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7,500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말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가능해진 거죠. 제가 겪었던 모든 무시와 조롱,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전부 자랑스러운 기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낸 거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가 361마일 주행거리로 테슬라를 압도하고 기아 EV6 GT가 641마력으로 람보르기니를 제치고 드래그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시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된 거예요. 1980년대 현대 엑셀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차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게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 느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